먼저 순위표부터 한번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일주일 사이 사실 뭐 경기가 한 경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크게 순위의 변동은 없습니다만 현재 흐름을 보기 위해선 순위를 짚고 넘어가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자, KT가 6연승을 달린 채로 방학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2위 삼성과도 한 경기 반 차이로 오히려 단독 선두 질주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이 그 뒤를 쫓고 있습니다. LG가 계속해서 부진을 겪으면서 사실상 3강 구도라는 말이 이제 무색하고 3위권으로 쭉 쳐져 있습니다. 선두 경쟁은 KT와 삼성이 펼쳐지고 있고요. 그리고 두산이 한 경기 반 차이로 LG를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상승세가 야금야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는 기아가 있는데요. 기아와 두산 반 경기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가을 야구 경쟁 굉장히 치열하고 6위 한화가 좀 벌어졌어요. 4경기까지 벌어진 상황입니다. 사실상 한화가 가을 야구의 희망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지 않을까 하고 그 스텝업까지 굉장히 짧은 텀만 남았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주춤하면서 좀 벌어진 상황입니다. 그 밑에 2경기 반 차이로 NC 그리고 1경기 반 차이로 롯데 그리고 SSG 키움의 순입니다. 사실상 순위의 변화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특히 지금 현재 5강이 마지막까지 5강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아요. 지금 5위하고 6위의 게임 차가 4경기밖에 하나 났으니까 이게 적지는 않거든요. 네. 그 대부분 100경기 전후로 했으니까 한 45경기 전후로 남은 경기니까요. 그렇죠. 이게 조금 뒤집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지금 5강의 거의 대부분은 살아남을 가능성이 많고 만약 바뀐다면 하나 정도 네, 그 정도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그것도 4경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부터는 연패에 한 번이라도 빠진다면 굉장히 치명적일 수가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진짜 폭염이 몰아치고 있지만 가을 야구를 코앞에 두고 있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NC가 경기가 적네요. 경기 수가 네. 95경기. NC가 이따가도 얘기할 거지만 이 폭염 브레이크나 경기 취소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향후의 시즌 후반 일정이 가장 막바지 일정이 가장 주목되는 팀이기도 하거든요. 네. NC는 가장 최근 치른 경기가 8월이 아닙니다. 무려 7월 31일이거든요. 이후로 지금 경기를 치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치른 경기 수는 가장 적고 남은 경기 수는 가장 많은데 이 남은 경기 수의 유불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들 나오잖아요. 네. 그것을 모두 다 이길 수 있다면은 NC가 정말 뭐 작년처럼 미친 가을 야구 막판에 이런 상승을 보여줄 수 있긴 한데 현재로서는 많이 남은 것이 NC로서는 지금 순위 싸움에 좀 가장 좀 불리한 부분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지금 9월이나 이런 자녀 이전 경기를 어떻게 배치해야 될지 그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NC는 이 시기에 남들이 다들 이렇게 컨디션 조절하면서 경기를 해야 될 시기에 가장 달려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지금 좀 많이 클 것 같습니다. 야, 이게 언뜻 생각하면은 꽤나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사실 7월의 마지막 경기였으면은 지금 열흘 이상 쉰 거예요. 딱 겨를 셨습니다. 예. 네, 오늘까지 딱 네. 그 8월 1일부터 10일까지 네. 쉰 거예요. 그러면은 올스타 브레이크 2배 쉰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NC로서는 NC가 사실 작년에 마지막 9경기 9연승을 해서 네. 기적같이 네. 포스트시즌 가을 야구 막차를 탔잖아요. 근데 그게 그 흐름이 그러니까 올 시즌 이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그게 9연승을 달리면 아무래도 좀 무리를 한 거거든요. 과부하 걸리니까 그게 오히려 다음 시즌에 데미지가 올 수 있는데 결과는 지금 후자가 됐습니다. 지금 불펜 부진이 좀 두드러지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지금 경기 수가 이게 많이 나오면 그러니까 마운드가 탄탄한 팀은 괜찮은데 마운드가 좀 약한 팀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NC는 더 고전할 가능성이 좀 많은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NC 팬들이 희망을 갖죠. 제가 얘기한 단장님 얘기를 하면 네. 반대로 가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되나요? 네. 네. 아니 뭐 틀린 말을 한 건 아닌데. 그렇죠. 네. 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정확한 분석인데. 네, 근데 희한하게 반대로 하더라고. 네. 항상 이상한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네, 절대 일리가 있는 말만 합니다. 단장님은. 네. 그냥 운이 없을 뿐이지. 아니 신기가 있다. 신기가 있다. 네. 근데 거꾸로 신기. 그렇죠. 신기가 네.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NC는 너무 아쉬운 게 건강한 구창모 선수라는 그런 그렇죠. 그 상수가 하나 생겼잖아요. 근데 구창모 선수가 건강하긴 한데 시즌 초까지는 또 건강한 구창모의 제대로 된 모습 보여주다가 시즌 치를수록 관리까지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약간
그 역량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작년 NC가 9연승 달리고 했던 건 어쨌든 그 라일리라는 정말 좋은 외국인 투수가 있고 선발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버텨줬기 때문에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그렇게 굴러갈 수 있을 만한 반등의 그런 요소들이 있나 봤을 때는 지금 타선도 그렇고 말씀하신 대로 불펜도 그렇고 남은 경기가 버거워질 수가 있다. 오히려 저는 지금까지 좀 남은 경기에 그런 이 시기에 유불리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보통은 많이 남으면은 좀 안 좋은 결과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체감상으로는 뭐 그거는 지금까지를 기록상으로는 봤을 때. 나온 건 없긴 하지만 네. 차라리 적게 해서 빨리빨리 이겨두는 게 더 유리했던 점이 많다. 원래는 이 시기에 말씀하신 대로 5강을 이미 좀 거의 다 굳혀져가는 그런 분위기니까 반전을 이루기에는 약간 어려운 시기이긴 하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폭염 이야기와 함께 이제 남아있는 잔여 일정으로 쭉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여 일정 관련해서 굉장히 셈법이 복잡합니다, 사실. 아시안 게임도 끼어 있고 잔여 경기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일단은 폭염 얘기부터 정리하고 가도록 합시다. 자, 화요일이었죠. 지난주 화요일 날 야구 경기가 펼쳐졌는데 이제 큰일 날 뻔했습니다. 문학에서. 네, 문학에서 이제 관중분 한 분께서 심정지에 달하는 위험한 상황에 빠져가지고 다행히 이제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만 폭염 때문에 그 관중이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고 그리고 일단은 이틀 동안 취소를 했었죠. 네, 그렇죠. 네. 네. 예, 한시적으로 했는데 이제 수요일, 목요일 경기를 네. 한시로 취소를 했었는데 그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네, 이틀적으로 한시적으로 취소를 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실행위를 열어서 논의를 하기로 했죠. 10개 구단 단장들이 모여서 논의를 한 끝에 주말까지 다 브레이크로 하자. 그리고 9월 6일까지 경기 시간은 30분 뒤로 늦춘 7시에 하기로 하자. 이런 식으로 잠정적 합의가 됐었었고 그리고 이 앞서의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 앞서의 과정에 이 세분화해서 뭐 경기 폭염 경보나 뭐 그 지역에 내려진 그 예보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따라 하기로 돼 있어서 그 직전의 주말 경기에서 창원 경기, 부산의 경기가 1도 차이로 개최가 된 그것 때문에부터 이제 시작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폭염으로 계속된 이슈가 이어지게 되다가 지금 폭염 브레이크가 시작이 되게 된 거죠. 근데 어쨌든 발단은 관중의 안전이 위험하다는 거 인지가 된 후에 좀 급격하게 좀 진행이 돼서 이렇게 결정이 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야구 팬 입장에서는 경기가 일주일 내내 안 열린다는 거는 좀 서운한 일이긴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그 말이 좀 쏙 들어갈 만한 한도 한 것이 다들 겪었잖아요. 지난주 더위를. 예. 네. 사실 우천 취소는 우리가 있었는데 폭염 취소는 굉장히 드물었지 않습니까? 재작년에 있었죠. 인조잔디에서만 주로 울산에서 주로 이제 인조잔디를 쓰는 구장에서만 발발을 했었고 근데 이제 올해는 전면적으로 거의 일주일 가까이 쉬게 됐습니다. 뭐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어요. 이건 야구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에서도. 아니 그 야구계 뭐 오래 계셨고 유독 이번 더위 좀 심하긴 심했어요. 어땠어요? 현장에서 특히 거셨을 때 어땠어요? 네, 현장 근데 저는 그 심했다던 경남 지방에까지는 아니었고 저는 주로 수도권에 있긴 했었지만은 다들 계속 숨이 턱턱 막히는 그 더위 속에서 이 경기를 진짜로 해야 되나 이런 얘기가 오가긴 했었거든요. 근데 유독 수도권보다 그 아래쪽 지방에 폭염이 워낙에 심했었기 때문에 경기 중간중간 중계화면 보면 선수들이 정말 막 숨을 쉬는데 어려움을 겪는 모습들도 보이기도 했었고 원래는 그 전에 2018년도가 제일 좀 심했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올해 모든 그 기록을 다 뛰어넘었다고 하니까 정말로 야구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 폭염이 좀 심각했던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우리가 이제 즐겁게 즐기기 위해서 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안전을 위협받으면서까지 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취소가 됐습니다. 이 방학 아닌 방학, 폭염 방학이 반가운 팀이 있을 것이고 아쉬운 팀이 있을 거란 말이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반가운 팀은 제가 볼 때는 LG. 사실 7월 한 달 동안에
엄청 7월 1일 이후에 팀 성적이 최하위잖아요. 7승 1무 15패로 승률이 3할 1푼 8리인데 사실 반전의 계기를 내부에서 이렇게 마련을 했잖아요. 카라스코 데려오고 네. 뭐 그런 상황인데도 크게 반전의 그 움직임이 안 보였거든요. 카라스코만 이겼죠. 네, 카라스코 무승부 됐죠. 무승부였나? 네, 아 맞다. 네. 7이닝 네, 7이닝 퍼펙트로 했는데 하고 50점 그 경기 네. 연장 무승부. 네, 맞다. 내려가자마자 네. 동점 허용하면서 무승부가 됐는데 그래서 내부에서의 내부 그 역량으로 이렇게 반전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외부 변수로 지금 이제 브레이크가 걸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폭염 브레이크 이 열흘 가까이 동안에 결국 여기서 반전하는 게 마지막 상황입니다. 그래서 LG가 가장 반가울 것 같고 그 다음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키움일 것 같아요. 키움. 네. 아니 키움은 왜 반가울까요? 왜냐하면 그 지금 알칸타라하고 히우라가 빠져 있었어요. 네. 그렇죠. 네, 빠져 있는 상황에서 겨우 조금 끌고 가는 상황인데 지금 이 선수들이 복귀하는 거죠. 이 브레이크 지나가고. 아 지금 키움이 사실 왜냐하면 저는 좀 의구심이 들었던 게 키움이 사실 흐름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 직전에. 네. 근데 왜 이 휴식이 오히려 달갑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좀 기다렸다가 알칸타라와 히우라 지금 복귀 완전체가 되고 있잖아요. 완전체 상황이니까 알칸타라하고 키우라가 복귀해서 투타에서 지금 힘을 보태니까 이거 만만치가 않거든요. 특히 알칸타라 안우진 같이 3연전에 붙어서 나오면은 이거 어느 팀도 쉽게 못 이깁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가장 조금 뭐 좀 반가울 팀은 LG하고 키움이 아닐까. 키움이다. 네. 하진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LG도 동의를 하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한화 같은 한화. 경우가 지금 약간 주전이 나가는 선수만 계속 나가는 주전에만 의존하던 피로도가 약간은 높아져 있는 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취소로 인해서 좀 긍정적인 영향 받지 않을까. 왜냐면은 그 신인 오재원 선수도 훈련을 하다가 갑자기 부상을 입어서 잠시 이탈을 하고 또 돌아오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랬던 상황이었는데 또 거기에다가 불펜에 대한 피로도나 이런 것도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화가 5강 싸움을 좀 막판에 붙이기 위해서는 이번 꿀맛 같은 휴식이 좀 괜찮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두 분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사실상 휴식이 이득이 되는 거는 타격보다는 마운드란 말이죠. 네. 아, 그렇죠. 예, 마운드가 쉴 수 있다는 거, 어깨를 식힐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장점인데, 근데 반대로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쉬는 기간 동안 타격의 흐름이나 감이 끊길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네, 네. 네. 예. 그러니까 한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타격이 워낙 좋기 때문에 뭐 여기서 마운드만 좀 살아난다면 이득이 될 것이다 라는 거가 조금은 더 쉽게 수긍이 가능한데 LG 같은 경우에는 달기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생각처럼 타격이 흐름이 끊기는 게 맞는 건지 마운드가 쉬어서 잘 살아나는 게 맞는 건지 이 부분에서 저는 좀 아리까리합니다. LG요? 예, LG. 근데 LG는 투타가 다 다운됐어요. 투타가 다 다운됐고 내부 선수들의 그런 이렇게 역량으로 반전하기도 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브레이크가 그나마 이제 거기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나마. 네, 그나마. 지금 현재 흐름으로 봤을 때는 더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더 떨어지는 상황인데 그래도 LG는 기본적으로 선수단의 저력이 있잖아요. 이 기회가 그래도 조금 잘 활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이거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갑자기 좀 중간에 조금 궁금해지는 거는 지금 지난주에 선수들은 뭐 했대요? 선수들은 야외에서 훈련을 훈련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날씨면. 훈련 시간을 줄이거나 해서 야외 네. 훈련을 소화하기도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NC나 기아 같은 경우는 너무나 경기를 치른 시간이랑 너무 떠버렸기 때문에 또 광주는 생각보다 많이 덥지 않았었다고 했고 그래서 야외 훈련도 다 정상적으로 진행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이 이동이나 그런 것도 있지 않았었습니까? 이게 폭염 취소가 되고 나서 주말에 어떻게 되는지 향방을 보고 나서 이동한 팀들도 있고 네. 일단 이동을 한 팀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롯데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중에 인천 경기가 있으니까 이것과 상관없이 일단은 수원 경기 하는 거에 상관없이 올라와서 수원에서 KT 양해를 구해가지고 같이 수원구장을
경기 전에 원래 훈련하다 그런 시간처럼 이렇게 같이 했다고 해요. 이런 네. 식으로 훈련을 하면서 시즌 가면서 좀 유지하려는 그냥 이런 더우니까 안 내려간 거 아니에요? 더우니까요. 거의 남측 더우니까. 네. 근데 그날 실행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오전에 출발해서 어차피 수도권 덜 거 네. 올라가서 해서 거기에서 어떻게 훈련 자리를 마련하자 이런 식으로 했던 팀들도 있고 네. 기다렸던 팀들도 있고 그리고 좀 팀마다 좀 갈리긴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LG 같은 경우는 저도 너무나 궁금했던 게 LG가 분명히 전반기 마지막까지 뭐 삼성에 1위 내주긴 했지만은 올스타 브레이크가 지나고 나서 갑자기 후반기에 갑자기 쳐졌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LG 팬분들로서는 쉬는 게 무서울 수도 있단 말이죠. 저는 약간 그 생각도 들어서 전 물론 말씀하신 대로 마운드가 무너진 것도 좀 크긴 하지만 저는 타격이 너무 안 되고 있다는 사실에 현장에서 봤을 때 너무 LG스럽지 않다라는 거 후반기 초반에 너무 그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감을 잡아가고 있지 않았나라는 이 시점에 이 풍년 브레이크 물론 LG로서 분위전에는 가장 좋은 수혜를 받을 팀이긴 하지만은 타격이 어떻게 될지가 너무 궁금하긴 해요. 그래서 내일 뚜껑을 열어보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LG는 키움을 상대하게 되네요. 당장 내일부터. 네. 그쵸. 키움 상대가 만만치 않죠. 네, 쉽지가 않아요. 네, 네. LG가 국외 구단 중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팀이 키움이에요. 네. 네. 그리고 그나마 잠실에서는 괜찮은데 맞아요. 고척은 더 고전합니다. 근데 이번에 안우진, 네. 알칸타라 이렇게 나올 상황이거든요. 네. 내일 선발 안우진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만만치 않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반대로 이 폭염 브레이크가 반갑지 않을 팀, 이거 좀 아쉽다 싶을 팀들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KT겠죠? 아, 그렇죠. 예. KT하고 그러니까 KT인 이유는요. 지금 상승세인 것도 있지만 지금 아시안 게임 차출 공백이 큰 팀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KT, 두산 뭐 이런 팀들은 네. 그 3명 빠진 게 너무 커요. 네. 지금 이제 이렇게 밀리면은 그 아시안 게임 그 기간이 한 2주 정도 되는 기간에 게임이 많이 치러질 겁니다. 네, 이게 거의 원래는 그 기간에 일주일에 뭐 한 4경기 정도 뭐 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 6경기 거의 다 할 거예요. 뭐 거기에 뭐 더블 헤더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KT, 두산 이런 팀들은 불리해지죠. 지금. 그러니까 흐름이라는 측면이지만 그것보다는 더 아쉬운 것은 아시안 게임. 공백. 그러니까 지금 KT가 NC 다음으로 게임이 가장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NC가 49경기 남아 있고 두 번째가 KT입니다. 47경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선발 2명, 그러니까 오원석하고 소영준 빠지고 마무리 박영현 빠졌잖아요. 이거 만만치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KT하고 두산이 제일 반갑지 않고 그 다음으로 만만치 않은 팀은 제가 볼 때는 NC하고 기아입니다. NC 기아는 지금 열흘 네. 열흘 때문에 이게 그렇게 반갑지 않을 거거든요. 쉬어도 좀 적당히 쉬어야 되는데 너무 오래 쉬었어요. 너무 식어버렸나? 네. 알겠습니다. 우리 하진 기자는요? 저도 뭐 비슷한 부분인데요. 기아 같은 경우에는 후반기 팀 OPS가 8할 6푼 5리였거든요. 타격 네. 사이클이 최고조에 올라있던 상태였는데 거기서 열흘을 쉬어버리게 되는 데다가 아까 말씀하신 아시안게임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김도영 선수가 빠지고 여기 박재현 선수 거의 성현타 선수가 빠지게 되는 걸 걱정을 해야 됩니다. KT도 역시 6연승을 이어가면서 KT는 한 경기를 더 하고 싶었던 팀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기세를 이어가다 잠시 쉬어가게 되는 건데 정말로 KT야말로 아시안게임의 그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팀이죠. 이 선발부터 일단 누구를 써야 되냐. 이거저 현장에 가게 돼 이거저 감독이 저거 다 빠지면은 누구를 써야 될까. 박영현 대신 누구를 써볼까. 선발은 누구 써볼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종종 보긴 했었거든요. 지금이야 너무나 팀이 완전체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인데 타격이 아무리 좋다는데 선발 2명 빠지는 거 너무 치명적이기도 하고요. 저도 두산에도 같은 의견인 게 두산이 곽빈, 최민석, 박준수 선수가 있을 때 네. 쌓아야 되는데 최근에 이 브레이크 전까지 3연승이고 딱 4위까지 치고 올라갔거든요. 기아를 밀어내고 더 갈 수 4위 그 이상도 바라볼 수 있는 이 시점에 딱 멈춰버린 겁니다. 이 팀들은 많이 아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사실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마음 자체는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폭염 브레이크가 몰고 온 후폭풍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나눠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잔여 경기 문제가 생깁니다. 대략 한 몇 경기 정도가 일단은 비게 되는 건가요? 오늘 이번 시즌 한 몇 경기 정도가 비었죠? 지금 우선 그 이번 폭염 브레이크 5개. 때문에 뭐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5일 동안 5경기니까 네. 25경기에 앞에 화요일 경기 2경기니까 27경기 또 그 앞에 토요일 일요일 날 이제 네. 그 못한 경기도 있잖아요. 그 30경기 넘게 네. 지금 비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50경기 지금 밀린 경기가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만만치는 않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은 그냥 지금 더 안 밀린다는 가정하에서 11월 10일 이후까지 한국 시리즈가 한다고 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그거 좀 더 미뤄지기 어려울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여기서 더 밀리면 더블헤더 월요일 경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직까지는 뭐 자세한 일정은 확정되진 않았죠. 네,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고 원래 또 이 시기에 다시 배치해야 되는 잔여 경기 일정도 좀 있잖아요. 네. 그것까지 합치면은 거의 100경기를 네, 새롭게 100경기를, 편성을 네. 해야 되기 때문에 포스트 시즌이 진짜 정말 빡빡하게 시작한다고 해도 10월 10일 이렇게 되면은 11월로 넘어갈 네. 수밖에 없는 게 되는 거죠. 근데 또 특정 팀이 또 많이 남아 있다 보니까 이걸 또 맞춘다던가 동선을 맞춘다던가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복잡하네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같은 경우에 네. 가장 많이 남은 팀이 NC고 가장 적게 남은 팀이 키움이에요. 네. NC가 49이고 키움이 40이거든요. 네. 9경기 차니까 이거 이제 배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뭐 NC는 매일 경기하는 거고요. 키움은 좀 띄엄띄엄 하는 거고. 네네. 네, 그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것도 이제 후반기 굉장히 커다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아시안 게임 차출 문제. 네. 특히나 이제 상승세를 달리고 있고 지금 현재 좋은 활약 펼치고 있는 선수들이 빠지는 KT와 두산 같은 경우가 가장, 그리고 뭐 기아 정도 가장 타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선수들이 없는 채로 잔여 경기며 많은 경기를 치러야만 하니까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짚고 싶은 게 이제 만약에 더블헤더나 여러 가지 빡빡한 일정으로 돌아간다 친다면은 선발보다 불펜이 중요해지지 않나? 이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선발 뎁스보다는 불펜 뎁스가 후반기 잔여 경기에서 좀 많이 그 승부의 향방을 가를 것이다. 이런 평가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경기가 매일 있다고 가정하면 그러니까 불펜 데미지가 더 강하게 그렇죠. 작용한다고 봐야죠. 사실. 근데 뭐 선발도 만만치 않을 네. 겁니다. 사실. 근데 만약에 불펜 뎁스 문제로 봤을 때는 어떤 팀한테 가장 불리한 것 같나요? 그러니까 불펜 약한 팀. 그러니까 네, 그걸 내가 물어봤잖아 지금.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SSG? SSC는 지금 9위니까 네. 사실 왜 부담이 덜하죠. 네. 그러니까 그런 팀보다는 순위 경쟁하는 팀 중에 불펜이 약한 팀. 대표적으로 어떻게 보면 한화, 네. NC 여기는 불펜이 약하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경기가 또 계속 이렇게 몰려 있으면 더 힘들어지는 거죠. 사실. 네. 어디가 가장 불리하다고 보세요? 이런 이제 세 가지 면에서 봤을 때 빡빡한 잔여 일정, 아시안 게임 차출, 또 불펜 뎁스 아시안 게임 차출이 아닐까요? 결국엔. 네. 저는 그 개인적으로는 올해 LG가 주춤한 게 WBC 영향도 조금 있다라고 예.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시안 게임 가서도 똑같이 경기를 하긴 하잖아요. 근데 그 선수들이 다 팀에서의 루틴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돌아온 뒤에도 약간의 적응 기간이 필요할 것이고 하필 그 기간 또 제일 중요한 기간 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좀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올해 저는 국제대회 2개가 있다는 것이 약간 많은 변수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은 하긴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는 아시안 게임이랑 또 벽이 하나 또 오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 무대 스포츠 플러스 힘좀 에너지